1944년 미국은 금으로 달러를 세계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석유를 통해 달러의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AI,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로빈후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달러 패권의 3부작 마지막 퍼즐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21.2%, 수익금은 약 1,808만원입니다. 두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10%, 수익금은 약 585만원입니다. 2026년 7월 7일 현 시점 모든 계좌를 합산하면 총 자산은 약 3억 1,775만원입니다. 2부에서는 달러 패권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브레튼 우즈 시절에는 사람들은 달러를 자연스럽게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금융 제재를 통해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죠.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했고 브릭스 국가들도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다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24시간 365일 국경 없는 전송이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시간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국제 송금보다 빠르고 비용도 낮출 수 있으며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기업과 개인이 이 디지털 달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미국은 달러를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편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퓨상스입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달러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100달러를 맡긴다면 그만큼의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표적 준비자산이 바로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된다면 그에 맞는 준비자산도 함께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수록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각종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이 사용하는 디지털 달러 역시 미국 국채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결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채 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요층이 하나 더 생긴다는 점은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종류가 등장할 수 있고 나라별 규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코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각각의 발행사를 모두 이용하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스테이블 코인과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빈후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단순 채권 이야기였을 겁니다.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미국 단기 국채는 머니마켓 펀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실물화 자산의 토큰화, RWA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국채가 토큰화되었고 이후 머니마켓 펀드까지 하나씩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실물 자산 대부분이 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그 토큰을 어디에서 거래하게 될까요? 인터넷 시대에는 수많은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검색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 역시 수많은 앱이 생겨났지만 앱스토어를 이용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거래하고 보관하는 플랫폼의 가치도 함께 커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로빈후드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빈후드는 주식, ETF, 옵션 암호화폐를 넘어 예측시장, 비상장 거래, 무기한 선물 거래, 토큰화 주식 등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유럽, 캐나다 등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 기반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국가별 규제에 맞춰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이 유통되는 시대가 온다면 사람들은 발행사를 하나하나 찾아다니기보다 규제를 통과한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자산을 거래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제가 로빈후드를 투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금융시장으로 모인 자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유동성은 공급될 때마다 돈은 항상 새로운 산업을 먼저 키웠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 기업으로 향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곳은 바로 AI입니다.
하지만 AI는 과거 산업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최근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수십만 개의 GPU가 필요합니다. 이를 운영할 초대형 데이터 센터도 계속 지어야 합니다. 전력망도 확충해야 하고 냉각 설비도 구축해야 하며 초고속 네트워크도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AI 인지 확보까지 더해진다면 투자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도 수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경쟁은 기술 경쟁이면서 동시에 자본 경쟁입니다. 좋은 기술만 있다고 이길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조달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AI 반도체를 육성하는 것과 함께 그 AI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준비 자산으로 미국 단기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금융시장으로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기업들이 가장 큰 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달된 자금은 다시 AI 산업으로 흘러갑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를 개발하고 전력망을 확충하고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세계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돈은 다시 금융시장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금융과 AI가 서로를 키우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흘러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도 변수입니다. 규제도 변수입니다. 세계 경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 역시 계속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미국이 AI와 디지털 금융을 동시에 강하게 밀어주는 이유를 따로따로 보기보다 하나의 큰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왜 로빈후드를 투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금융 시대가 열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 보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양한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느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은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이용하기보다 아마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해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로빈후드는 주식과 ETF는 물론 선물, 옵션, 암호화폐, 예측 시장, 토큰화 주식, 현금 관리,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사업까지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별 규제를 하나씩 통과하며 사업 지역을 확장하고 있죠. 저는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종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별 규제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럴수록 발행사 하나가 모든 시장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반대로 로빈후드와 같이 여러 규제를 통과한 플랫폼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을 하나의 화면에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행사보다는 플랫폼의 가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시장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지난 80년의 역사를 한 장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44년 브레턴우드 체제, 금이 달러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 페트로달러, 석유가 달러의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를 통해 달러의 활용 범위를 디지털 금융으로 넓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레턴우즈와 페트로달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경제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달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만드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AI 시대를 이야기하면 반도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AI 경쟁은 결국 기술만이 아니라 자본의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움직이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가운데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빈후드를 이 서사의 새로운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 속에서 투자자와 자산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죠. 물론 이것이 미래에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란 미래가 모두 확인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변화를 먼저 공부하고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944년 미국은 금으로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석유로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으로 또 하나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미국의 새로운 필상수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빈후드는 디지털 금융 시대의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